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거의 집에 있었어요. 하루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그냥 진짜 잠깐만요. 강아지 일로 와. 그냥 좀 하루하루도 좀 평온한 것 같고 그냥 일어나는 이 일상이 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사랑은 선순환 구조라서 내가 많은 사랑을 줬을 때 또 이렇게 나한테 사랑이 돌아오고, 또 꼭 나한테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주변이 또 사랑으로 빛나서 그렇게 계속 그런 파급 효과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받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덥기도 하고 비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런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또 그런 휴가 계획들도 가족들이랑 잘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잘 세워서 이렇게 멋진 여행도 하시고 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상상만 해도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수박이랑 막 애기들 있으면 튜브도 가지고 가서 물놀이 하고, 막 수박이랑 막 시원한 맥주랑 그런 거 먹고, 또 물놀이 하고 나면 배고프니까 컵라면이랑 치킨이랑 막 이런 거 먹는 거 상상하면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계곡 쪽에 가면 뭐 발 담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백숙 파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음식점들이 또 있잖아요, 계곡 근처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해외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해외여행 가셔서 그렇게 각자의 그런 여행 취향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잘 보내시면, 또 그런 여행을 통해서 또 그런 잠깐 그런 휴가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랬다면 뭔가 그런 지친 일상에 딱 한 번 쉼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에너지들을 긍정 에너지, 좋은 에너지들을 그렇게 채우고 나면 또 그런 추억으로 또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상상하는 게 재밌는 것 같고, 또 많이 좀 사람들의 표정이나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말로써, 또 이런 사랑이 담긴 글로써, 또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요즘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너무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뭐 사랑을 담은 언어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뭐 역사적인 정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또 알거리로 그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름다움을 담은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이나 또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 줄 수 있고,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마음이 참 훈훈해지고 보고 나서도 그 여운이 많이 남는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서로 그런 존중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성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우니까 실내나 이런 곳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애들 방학 숙제로 박물관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랑 애기들, 꼬맹이들 그렇게 다니면서 수첩 같은 거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떤 지방에도 생태 마을이나 그런 것들이 조성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 관람하고 또 그 근처에 펜션들이나 그런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족들끼리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스무건 그런 데는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그쵸? 너무 더우니까. 아무튼 좀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겠네요. 아쿠아리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노클링이나 그런 것도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도 많이 하겠다. 그쵸? 스쿠버 다이빙도 이렇게 숨을 참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다이버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생각해보면 사람의 능력은 진짜 무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이 잠으로 이루어졌지만 잠은 한 3분의 1만 자고 3분의 2는 창의력을 개발하는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잠재력의 보고 같은 여러분의 그런 머리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복이 많아서 내 주변에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사람들이 없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또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고 또 나의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 하고 나랑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가, 나는 상대방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슬퍼하면 그런 슬픔에 대해서 좀 토닥거리고 안아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잘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덥지만 그래도 이런 더위를 잊을 만한 그런 시원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여권 만들러 이제 그런 여권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덥다고 이렇게 작은 물을 한 병 주시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좀 있어서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물병이었는데 작아서 예쁘기도 하고 딱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냥 그 준비해준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했더니 우리 가게 온 손님인데 이것도 못 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함들이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권 사주니까 웃으면 안 된다고 해서 웃음을 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무 때나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 웃으려고 하니까 근데 자꾸 웃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앞에서 웃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말라고 하면서 웃음을 자꾸 나오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잘 웃는데 못 웃게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셨는지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조금 이렇게 큰 사이즈로 흑백이랑 컬러랑. 근데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샐러드 좋아하는데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만 복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다 드리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배도 고팠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해서 같이 누룽지 통닭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왔는데 그냥 또 그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더 사업을 번창하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들에 대한 구상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콧망울이 보고고 귀도 좀 잘생기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서 잘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사람한테 한마디 말을 하고 내가 너무 더울 때 그분한테 음료수 한 병 드릴 수 있고 물 한 잔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 진짜 간단해요. 뭐 인사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런 거 정말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의외로 인사 잘 안 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러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되게 말을 막 되게 직선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하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자기의 격을 낮추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사랑스럽게 말을 하고 누구를 아름답게 보고 진짜 예쁘게 보고 그런 건 곧 나의 덕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공덕이 되고 그렇게 칭찬을 함으로써 내가 그런 공덕을 받아야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치적으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마음들이 그냥 욕심 없이 그렇게 더 많은 부분들을 줬을 때 그냥 온 기운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받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운이나 어떤 기류들이 맞닿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꼭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알아보고 나와 비슷하고 사람도 각자 매력이 다 다르고 그 사람만이 지닌 어떤 향기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랑 그런 향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언젠가 어떤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평행선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가도 어떤 지점이 되면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 꼭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라는 브랜드 가치를 항상 높일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라는 브랜드는 나밖에 없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 내가 늘 성장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고 모든 것들로부터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뭐 또 이해한다 뭐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사랑과 감사들을 이 세상에 돌려주고
또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리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마음의 거리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도 느꼈던 생각들이거든요.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으면 온 세상이 내 품 안에 다 담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희노애락 같은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이런 모든 감정, 사랑하고 이런 감정들은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가야 될 가치는 사랑과 진심,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이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떤 이렇게 사랑을 계속 나누고 이러다가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나랑 마음을 교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고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깊이 있게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깊이 있게 친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래서 우리가 맺는 이런 인연들은 정말로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늘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런 마음들 안에 사랑이 담기도록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말하고 사랑스러운 표정들을 짓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어떤 농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다 함께 같이 있는 현장 분위기를 좀 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웃음을 전달하는 그런 해피바이러스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간에 사랑을 전하는 팅커벨 요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한테 사랑스럽고 소중한 마음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진심의 가치를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늘 배우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늘 성장하려고 하고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들이 다 아름다운 그런 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집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이름 없는 새, 오늘은 무슨 새가 날아올지 곤줄박이가 와서 가을비에 대해 강의할지 꼬리 긴 오목눈이가 와서 다가올 추위를 예언할지 몰라. 그저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뿐 흰 꼬리 딱새가 가볍게 뛰어와 새로 태어난 기쁨을 이야기할지 개똥 집박이가
공간을 창조하며 날아와 목적 없는 사랑을 토론할지 몰라. 삶이 오늘 무슨 깃을 새를 보내 나의 나무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할지, 짧은 기쁨의 노래일지 짧은 슬픔의 노래일지 몰라. 그저 마음의 문 열고 기다릴 뿐. 나에게는 새들마다 이름이 있지만 새들에게 나는 이름 없는 존재. 누가 무슨 호의로 나를 새가 아닌 인간의 범주에 넣었을까? 오늘은 이 시가 나를 찾아왔다. 시가 아닌 인간의 범주. 집박이후 별에서 부르는 노래. 쇼팽의 야상곡이 작곡되지 않았어도 밤의 고독은 그대로일 것이다. 톨스토이가 소설을 쓰지 않고 가니역 역장으로 살다 갔어도 카프카가 첫 애인과 결혼해 제빵사가 되었어도 모든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로 바뀌고 우리는 그리움만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음유 시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는 말들은 별들 사이로 흩어지고 멀어진 사람에게 가는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할 것이다. 누군가 처음으로 누에고치에서 실을 훔쳐 실개천 같은 천을 만들지 않았어도 죽은 이들의 혼을 부르기 위해 들소 가죽으로 북을 발명하지 않았어도 노을은 타박상이 입은 것처럼 번지고 어떤 시는 흰 글자로 써야만 하기 때문에 어둠이 올 때를 기다릴 것이다. 조개가 진주 만드는 법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죽은 조개 껍질은 발가락을 찌르고 우리는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닐 것이다.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지 않았어도 큰 곰 별자리의 별 하나는 새벽마다 먼저 소등할 것이고 겨울 바람은 장미나무 옷을 모두 벗겨 가시투성이 알몸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다 그대로일 것이다. 어제는 오늘을 마중 나왔다 돌아서 가고 내일은 오늘을 배웅 나와 떠나 보낼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은 것처럼 자꾸만 뒤돌아볼 것이고 누군가의 영원한 행방불명을 죽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세상의 구원자들. 어느 곳을 가든 주머니에서 씨앗을 꺼내 한떼기의 땅을 꽃밭으로 만드는 정원사. 진리를 찾아 새들이 낸 길 따라 먼 데까지 간 여행자. 세상에 갇히는 것보다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더 큰 부자임을 아는 수행자. 불안은 허공에 던지고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는 불치병 환자. 부적처럼 여러 겹 접힌 희망을 마른 가슴께 품는 노동자.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과 이야기하고 비 오는 날에는 비와 대화하는 농부. 보물은 폐허에 묻혀 있다는 걸 아는 광부. 무리를 벗어나 광야에서 홀로 노래하는 가수. 달맞이꽃 얼굴에 묻은 물감 찍어 회색으로 변해가는 달에 칠하는 화가. 하루 한 번은 회전하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 꽃처럼 고요히 앉아있는 춤꾼. 완두콩 꼬투리에서 연두색 기쁨 꺼내듯. 생후 중간쯤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줍는 철학자.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뜻밖의 것에서 표식을 발견하는 신앙인. 심장의 4개의 방을 숫자보다 감탄 부호로 채우는 아이. 새벽에 별들이 돌 속으로 숨고 달이 꽃 속으로 숨는 것을 지켜보는 점성가. 행가리만을 의지해 생을 살아가는 사인.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중한 지혜 한 줄 읽어드릴게요. 변화는 보는 데서 출발한다. 세상을 보는 힘, 관찰력을 길러라.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관찰력을 지니게 되면 자신의 발전은 성큼 다가올 것이고 또한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더라도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여 자신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의 문은 열릴 것이며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보다 윤택하게 된다.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세상의 사물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찾아오는 법이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서 발전과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찰해보고 그 관찰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 기록은 당신의 재산이다. 하나하나 그 기록들이 늘어날 때마다 세상과 사람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 줏대를 잃으면 신뢰에도 금이 간다. 줏대가 없는 사람은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주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어봐야 남는 것은 불신뿐이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 한다. 당신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가?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유익한 일이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 일이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오면서 후회를 불러오는 일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후회보다는 자기 반성과 자기 검토를 하라.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힘쓰고 노력하라. 하루에 한 번쯤은 엄숙한 마음으로 진지한 자기 반성과 자기 검토 시간을 가진다면 삶은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습관이란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습관은 나무 껍질에 새겨놓은 문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확대된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그릇된 한 가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새롭고 강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 행복론 읽어드릴게요. 시각을 바꾸는 능력, 곧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은 마음의 유연성에서 나온다. 마음의 유연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충분히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아리조나주 투손에서 오랜 시간 강연을 한 뒤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 저편으로 하늘에 드리워진 짙은 오렌지색 비구름이 늦은 오후 햇빛을 빨아들이면서 카탈리나 산맥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주변이 온통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따뜻한 공기 속에는 셀비아 같은 사막 식물의 향기가 흐르고 있었고 축축한 습기와 끝없이 일렁이는 바람이 느껴지면서 사나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케 했다. 달라이라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지평선을 응시하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눈여겨본 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라고 말했다. 그는 걸음을 옮겼지만 얼마 안가 다시 멈춰서서 허리를 굽혀 흙 위에 핀 작은 라벤더 꽃봉오리를 살펴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라벤더 꽃을 만지며 그 섬세한 모습을 눈에 담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 식물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마음이 무척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드넓은 풍경을 감상하고 나서 너무 쉽게 시선을 돌려 한 송이 작은 꽃봉오리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주 세부적인 것과 전체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삶의 전체적인 면과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끌어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각자도 이처럼 마음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뿐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큰 세상과 작은 세상을 동시에 보는 능력은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나의 경우 대화를 하는 동안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달라이라마가 부드럽게 깨우쳐진 일이 있다. 나는 본래 타고난 성격과 지금까지 배워온 것 때문에 언제나 개인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순전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한 번은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폭넓은 시각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화에 앞서 커피를 여러 잔 마셨기 때문인지 나는 매우 활기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각을 바꾸는 일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자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의식적인 결심에 달린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었다. 내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내 달라이라마가 내 말을 가로막고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켰다. 당신이 폭넓은 시각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때 거기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현대의 경제 구조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가 세계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나는 짜증이 났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개인의 시각을 넓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주장했다. 이번 주에 당신은 저와 대화는 물론 강연에서도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과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며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당신은 개인의 시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이들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하고 넓은 시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공동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지난 저녁 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나는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워나감으로써 분노와 미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움을 줄이는 것은 내면의 군비 축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 강연에서 내면의 군비 축소는 외부 군비 축소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을 인사 읽어드릴게요. 태도의 중요성. 사실에 집착하느라 태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과는 사실보다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결과는 결국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집착하는 사람은 대체로 옳습니다. 그는 정확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올바름 때문에 주변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냉소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푹 쉬는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의 예술. 세상에 충분하거나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다 의심할 만하고 모자라다고 보면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충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최상, 불만족 후 만족, 한계 속의 충만을 발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연약한 사랑이지만 완벽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기쁨은 완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부족한 가운데 만족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밑바닥 리더십. 졌다, 내가 졌다.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싫어 발버둥 칩니다. 이 한마디가 하기 싫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자신의 완전한 절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자아를 다 내려놓을 때, 백기를 올리고 두 손 들어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를 인정할 때 참된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때 드디어 진정한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고 참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랑과 감사도 찾아옵니다. 참된 리더십은 저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옵니다. 사랑 흐름. 사랑받으십시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사랑을 주려는 대상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흐름을 끊는 일입니다. 사랑의 흐름에 참여하십시오. 물이 흐르듯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희망의 특성. 희망의 특성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이, 형태가 없어도 만져지는 듯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희망이란 그것을 가진 사람만의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의심과 갈등과 망설임과 핑계와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그는 보아도 믿지 않고 만지고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얼굴을 돌리고 기회도 외면합니다. 희망은 실패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궤도 수정. 창의적인 사람은 유연합니다. 부드러운 흙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경직된 상태, 긴장과 고집, 교만과 욕심 속에서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유연한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벌써 수정을 준비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비난해도 개의치 않고 생각을 바꿉니다.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워서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의 결심은 무섭지 않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기에 끝까지 추진합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런 더위 속에서 하루를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 참 대견하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고 자기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들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마감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더운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샤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또 주무실 때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상생의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사랑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두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고 모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니까
그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거칠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의 흠을 자꾸 찾는 건 내 거울이 탁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면 상대로부터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 내 거울을 닦을 시간이구나. 그렇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아 성찰을 하는 것, 나를 자기 객관화하고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늘 닦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모두 모두 안녕. I love you. Good night.